안녕하세요, 이청아입니다. 이 3월이라는 달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3월에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청아로서의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3년 만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약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청아 고객님 금일부터 내일까지 총 1박 2승 예정이시고요. 네, 맞아요. 저희 자주 방문해 주셔서 아티스트 스위트 객실 업그레이드 도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와, 오랜만이야. 오늘은 제가 배우 브이로그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연기를 하고 계신 분이나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막막합니다. 솔루션을 드린다기보다 배우 이청아는 이렇게 캐릭터에 접근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하루에 녹여볼까 해요. 저는 새 작품을 받았을 때 집에서 대본을 보다가 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집에 있으면 자꾸 딴짓하게 되고 생각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대본을 들고 이제 카페에 가서 대본을 한 서너 시간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호텔에서 하루 그냥 호캉스를 계획을 하고 대본만 들고 딱 가서 대본을 봤어요. 너무 잘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저의 어떤 루틴이 됐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그냥 저 혼자만 딱 있을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촬영 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더 예쁜 공간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여행을 올 때는 최대한 안 들고 옵니다. 제가 놀 수 있는 모든 거에서 저를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본 가방은 책상 위에 던져두고 으쌰 겉옷을 예쁘게 벗어두고 화장실에 파우치를 이렇게 던져두고 자, 이제 방으로 다시 가보자. 자, 대본 그리고 안경, 돋보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 대본들과 이제 그냥 낙서할 페이퍼인데 이렇게 대본을 딱 펼치고 앉으면 독서실 간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보다가 자꾸 딴짓하고 가서 이제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고 그러던 것이 이제 이렇게 아예 새 장소에 오면 훨씬 더 대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본은 바로 이 대본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대본을 받으면은요 제 역할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쭉 읽어요. 재밌는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일단 그 대본을 한번 쭉 봅니다. 그 대본에서 말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처음 대본 읽었을 때를 이제 초견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읽은 대본에 이렇게 조금씩 적어놔요. 낮과 밤을 읽었을 때는 슈퍼 파워를 지닌 인물의 만화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라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쌍둥이 남매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임이랑 도정우의 관계가 이건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구나를 머릿속에 구조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캐릭터를 봅니다. 그냥 텅 빈 A4지나 이런 스케치북 같은 데에다가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적어보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VIP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그 인물을 처음에 했을 때 웃음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웃음. 이 인물은 한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자기 진짜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웃음. 숨겨야 하는 비밀. 그리고 돈. 왜냐면 그때 현아는 엄마가 이제 보증슨 어떤 그런 사업 실패로 굉장히 큰 빚더미를 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허세. 현아한테는 패션이 그 당시 자기 상황에서는 허세였던 거죠. 이런 이 캐릭터에 대한 생각들을 떠다니게 둬요. 저는 대본을 처음 뽑을 때 총 2부를 뽑아요. A4지에 이제 반으로 인쇄를 해서 한 부, 그리고 하나는 그냥 전체 A4로 해서 하나를 쭉 뽑습니다. 큰 A4 같은 경우는 상상하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질문도 많이 적고요. 얘네 집은 왜 산 위? 이 인물은 왜 맨날 커피만 마셔? 이 인물 둘이 불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요 대본은 제 2번째 읽을 때부터 쭉 보는 대본 겸 포터블입니다. A4 한 장에 인쇄한 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용 대본과 떠다니는 모든 생각을 적은 그 초견 대본, 이렇게 2부를 보통 가지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식을 좀 사서. 오, 좋아. 저 양송이 바네 하나랑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주세요. 오. 아, 이렇게가 별개야. 아이, 배불러. 본의 아니게 양치 ASMR이 됐습니다. 간혹 스테이 갔을 때 제가 그 파우치 공개를 사실 했었거든요. 내부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편집 분량이 너무 많아서 걷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파우치 소개를 해보면, 짠! 굉장히 컴팩트한 저의 기초 플러스 메이크업 파우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나오냐. 짠! 선크림도 오늘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닐 때는 선크림을 작은 용량으로 가지고 다녀요. 여기 이제 기초 케어에는 지금 스킨만 3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닥토용이고요. 그리고 얘네 2개는 흡토용이에요. 그리고 아직 좀 얼굴이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페이셜 오일 같은 거 아직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진짜 다 쓰더라. 네, 이거 진짜 좋아요. 라르슈포제이 시카플라스트밤 B5. 그리고 여기는 뭐 제가 메이크업 편에서 한번 설명했던, 네, 저랑 같이 미국 갔던 그 아이섀도우. 요즘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그리고 이거는 속눈썹 고데기? 근데 저는 이거 속눈썹에 안 쓰고 눈썹에 쓰거든요. 막 잔뜩 얼굴에 뭐 바르고 나면 눈썹 다 들어 누울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눈썹 결을 다시 살려주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제가 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사실 연고통이 있어요. 제가 늘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PPL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사용하던 거니까 한번 소개해 보겠다 라고 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집에도 파우치들이 있어요. 거기는 한 6종 들어있는데 꼭 갖고 다니는 2개만 들고 왔는데, 이거는 에크논 크림. 촬영장에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서 그냥 항상 파우치 안에 좀 뒀다가, 이건 지금 여드름이 보인다. 그럼 얼른 그 포인트에 이렇게 싹 얹어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드름 짜고 나서 이제 흉터나 착색 남지 말라고 바르는 연고. 그래서 얘네는 뾰루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얘는 뾰루지 짜고 난 흉터에 제가 가볍게 발라주는 애들입니다. 배우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은 뭐가 있냐면, 내가 연기할 때 내가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도 내가 연기하는데 화면에 나온 막 내 턱살,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데 겹친 뱃살,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내가 되게 멜로멜로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여드름이 났어. 그러면 사실 연기하면서도 이렇게 고개 자꾸 일로 돌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뭔가에 신경 쓰거나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피부, 치아 건강, 그리고 이너 뷰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저의 그 평균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가 내 안색으로 다 티나는 거고요. 아무리 스킨케어 열심히 해도요, 맨날 막 새벽 3시, 4시에 자고 막 4, 5시간밖에 안 자면 맨날 채식으로 해도 뾰루지는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이 있는 라이브죠. 네, 잠시 막간에 라이브를 잠시 켰습니다. 배우로서 저한테 궁금하신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촬영 갈 때 언니만의 루틴, 긴장될 때 연기 전 마인드 컨트롤. 청아님 목소리가 예전 작품 다시 보다 보니 허스키해진 걸 느꼈어요. 지금이 훨씬 매력적이다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꼭 이번 편 유튜브에서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사실 아이디어 들어왔어요. 갈게요. 또 오겠습니다. 안녕.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캐릭터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과정으로 빠져나오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역이 끝나면 저는 보통 여행을 갑니다. 해외에서는 제가 배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 이청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고 나니까 환경을 빨리 바꿔주는 게 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청아님 목소리가 예전 작품 다시 보다 보니 훨씬 허스키해진 걸 느꼈어요. 지금이 훨씬 매력적인데 어떻게 한 거냐. 목소리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맡는 배역에 비해서 제 목소리들이 좀 약간 무겁다거나 너무 진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20대다운 발랄하고 귀여운 목소리를 내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청아야, 좀 더 귀엽게, 발랄하게, 신나게. 여기 성대도 더 긴장해서 삑사리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판소리도 배우고 성악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막 뮤지컬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많이 간다는 그런 클리닉에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레카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본인은 기본적으로 성대도 길고 그래서 높은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착 안 달라붙으면 삑사리가 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의 그 고저에 따른 이 평균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 평균이 150, 뭐 여성 평균이 250이다라고 하면 제 목소리는 1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첼로로 바이올린 소리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 목이 힘들겠냐. 근데 그때는 너무 오래 그렇게 연기하고 있어서 제가 애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그래서 약간 충격받아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집에 오다가, 늘 연기 수업할 때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막 목소리 톤 올라가고 막 흉곽 붓고 그러면 나 해봐, 나 이러셨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나라고 할 때가 가장 자기 톤의 목소리가 나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나, 오랜만에 너무 낮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 그래서 원래 내 목소리가 이거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하니까 갑자기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제 목소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들 좋아해 주시고 연기도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온라인 강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제 루틴을 하러 왔으니까 멋진 캐릭터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멍 때리고 싶을 때 가는 데가 요 위에 있는데 좀 진짜 생뚱맞게 소파가 있거든요. 여기에 혼자 쏙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앉으면 이렇게 로비를 구경할 수 있답니다. 계단 밑에 구경하면서 멍 때릴 수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나를 새로운 공간에 데려다 놓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서 4번째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입혀서 내년에 여러분들께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우리 그때 같이 나왔잖아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하러 가야겠다.